소득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계산. DTI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한번 총정리해보면, 기타 지역의 경우 구입자금은 무주택자는 70%, 1주택자는 60%의 LTV가 적용이 됩니다. 무주택과 1주택을 나누는 구분은 세대원의 주택 숫자가 몇 개냐를 가지고 판단을 했었고, 세대원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입의 생활안정자금은 1주택자는 LTV가 70%, 2주택 이상은 LTV가 60%가 적용이 되는데, 대출의 한도는 연간 1억 원으로 제한이 되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안 된다는 특약이 생깁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는 LTV가 70%, 2주택 이상은 LTV가 60%가 적용이 되고 1억 원 초과해서 대출은 가능하나 추가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특약은 그대로 있습니다. 기존 대출 대환 목적의 대출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는 LTV 70%,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LTV가 60%가 적용이 되고 1억 원 초과해서도 대출이 가능하며 추가로 주택을 금지하는 특약도 없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DT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메뉴를 보시면 이제 소득 서류에 소득에 관련된 단계가 넘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TI는 한글로 풀어서 적으면 소득 대비 총 부채 상환 비율. LTV는 집값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계산했다면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DTI 산식은 해당 대출에 지금 받는 주택담보대출이랑 기존 받은 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연간 원금과 이자의 상한액,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대출은 이자 상한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DTI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번 산식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TI는 이렇게 해당 주택담보대출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한액, 기타 부채는 이자 상한액을 합쳐서 연소득으로 나누게 됩니다. 연소득이 3천만 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을 2억 4천만 원 이번에 받을 거고 10년 상환에 금리가 3%, 다른 대출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DTI는 2억 4천을 10년에 갚아 나가니까 원금이 2,400만 원, 이자는 약 720만 원. 그러면 1년에 이자와 원금과 이자로 내야 되는 돈이 3,120만 원. 연소득은 3천만 원. DTI 값은 104%가 나옵니다. 이 말은 3천만 원을 벌어서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3,120만 원을 다 써버리고 내가 번 소득보다 더 많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다는 뜻인 거죠. 대출을 좀 과하게 받았다. 왜냐면 내가 벌어들인 돈보다 갚아야 되는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DTI가 100%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대출을 조금 과하게 받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 연소득이 3천만 원, 아까랑 똑같고 주택담보대출은 2억 3천만 원, 20년 상환으로 금리가 3%, 다른 대출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2억 4천을 20년에 나눠서 갚으니까 1년에 갚는 돈은 1,200만 원 정도, 이자는 720만 원. 그래서 1년에 상환해야 되는 원금과 이자는 1,920만 원, 연소득 3천만 원으로 나누면 64%. 이 말은 곧 내가 3천만 원 벌어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1,920만 원을 쓰고 1,08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연소득이 3천만 원, 주택담보대출을 2억 4천만 원을 받았고 30년으로 상환한다. 금리가 3%, 다른 대출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2억 4천을 30년에 갚아 나가니까 1년에 갚아야 되는 원금은 800만 원 정도, 이자는 약 720만 원. 합치면 1년에 원금과 이자의 상환액은 1,520만 원, 연소득 3천만 원으로 나눠주니까 50.67%. 앞에 것보다 20년으로 갚았을 때보다 DTI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을 벌어서 원금과 이자 상환에 1,520만 원을 쓰고 나머지 1,48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DTI는 대출 금액이 클수록 DTI가 커집니다.
대출을 많이 받으니 내는 이자도 많아지고 1년에 갚아야 되는 원금도 많아질 겁니다. 대출 기간이 짧을수록 DTI가 커집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10년에 갚았을 때, 20년에 갚았을 때, 30년에 갚았을 때, 10년에 갚았을 때가 DTI 값이 가장 컸었죠. DTI 대출 기간이 짧을수록 DTI는 커집니다. 연소득이 작을수록 DTI가 커집니다. 소득이 작으니까 분모의 값이 작아지니까 DTI가 커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DTI 변천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DTI는 본건, 지금 받는 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고, 지금 받는 대출 말고 주택담보대출을 이전에 받은 게 있었다면 그 대출은 이자만 계산하고, 나머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들은 이자만 계산을 했었습니다. 지금의 DTI 계산 방법은 지금 받는 주택담보대출도 원금과 이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받은 게 있었다면 그것도 원금과 이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대출은 이자만 계산하게 됩니다. 자, DTI 말고 비슷한 걸로 다음 시간에 알아보게 될 DS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DSR은 본건의 주택담보대출도 원금과 이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도 원금과 이자,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도 원금과 이자를 가지고 소득 대비 금융비용의 비율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DTI 학습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DTI는 이렇게 기존의 주택담보대출과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액,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는 값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DTI에 따른 대출의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결국 DTI를 구해서 어떻게 제한할 건지, 60%, 70% 이런 게 있었죠. 그 값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거고요.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각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역은 DTI가 상관이 없습니다. 규정을 보면 구입 목적인 경우 기타 지역은 DTI가 없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상관없다는 뜻이죠. 구입 목적의 생활안정자금인 경우에도 기타 지역은 없음. DTI가 50%가 나오든 100%가 나오든 200%가 나오든 대출 지급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DTI가 높은 비율이 나와도 기타 지역은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DTI가 있어야 계산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무상은 DTI가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부채는 이렇게 줘야 합니다. 자, 부채는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부채의 계산 방법은 규정에 나와 있지만 복잡합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 부채 계산 방법을 한 번씩 읽어보시도록 하고, 실무에서 부채의 계산은 기존 대출은 네오비스 0278번 화면에서 가계대출 실질 DSR 연간 원리금 상환 예정액 조회라고 하는 구분을 넣고, 조회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건 대출은 품위 진행 조건에 따라서 알아서 시스템에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DTI를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DTI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주택담보대출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더해서 연소득으로 나눈다 라고 하는 거. 기타 지역은 이 DTI에 제한이 없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액은 조회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